네, 안녕하세요. 김승현의 공놀이 김승현입니다. 저번에 국내 선수 밸런스 게임을 한번 했었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 입성했던 외국인 선수, 역대급 외국인 선수들을 한번 밸런스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지극히 그냥 제 생각입니다. 조 잭슨 대 데이비드 잭슨. 조 잭슨 대 데이비드 잭슨. 조 잭슨은 포인트 가드 출신이고요. 키가 180 정도밖에 안 됐고 고양 오리온을 우승을 시켰습니다. 네. 또 데이비드 잭슨은 슈팅 가드 출신인데 원주 TG 삼부를 우승을 시켰습니다. 저랑 잘 맞는 선수를 택하라고 하면 저는 데이비드 잭슨을 뽑겠습니다. 네. 데이비드 잭슨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결승 그 챔피언전에서 대구 동양 오리온스와 붙었습니다. 4차전인가 5차전에 이 15초가 안 갔어요, 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역전을 당해서 그 해에 아쉽게 챔피언 자리를 원주 TG 삼보에게 물려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데이비드 잭슨은 정말 막을 수가 없는 선수였어요. 혼자 그냥 헐헐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잭슨 선수를 못 막아서 저희가 챔피언전에서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놓쳤기 때문에 데이비드 잭슨 선수를 택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디온데 버튼 대 안드레 에믹. 두 선수 다 굉장한 테크니션들이죠. 뭐 디온테 버튼은 이제 최근에 이제 농구를 보셨던 팬분들이라면 뭐 누구나 다 알만한 NBA에 이제 입성도 했었고, 이 선수는 정말 한국 들어오는 건 반칙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엄청난 기량을 자랑했었습니다. KCC의 안드레 에밋 선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드레 에밋 선수도 굉장한 테크니션이에요. 뭐 물론 슈팅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KCC가 그때 당시에 이제 강호로 군림했었을 때 하승진, 전태풍, 안드레 에밋 뭐 이런 라인업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뽑자면 디온테 버튼 뽑겠습니다. 디온테 버튼 선수는 뭐 말 그대로 뭐 슈팅력, 탄력, 화려함의 뭐 거의 극치였어요. 세 번째 토니 메디슨 대 제랄드 워커. 이 지금 토니 메디슨하고 이 제럴드 워커 같은 경우는 거의 프로농구 초창기죠. 토니 메디슨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경기를 많이 봤어요. 이 선수가 이제 동양 오리온스 출신이거든요. 제럴드 워커 같은 워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키가 182인가 3 정도였는데, 정말 제럴드 워커의 플레이를 보면서 완전 매료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제럴드 워커의 팬이었습니다. 프로농구 초창기에 제럴드 워커의 플레이를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실 텐데 못하는 게 없습니다.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는 제럴드 워커를 뽑겠습니다. 알렉스 스케일 대 버나드 블런트. 알렉스 스케일 선수도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신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NBA에 이제 오래 있진 못했다고 이제 얘기는 들었고요. 버나드 블런트 같은 경우는 창원 LG의 정규리그 2위의 성적을 안겨준 선수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충희 감독님이 창원 LG 감독이셨는데 라인업이 그렇게 막 훌륭하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 버나드 블런트는 거의 뭐 30점, 40점씩 올렸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나드 블런트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드진 4명 중에 한 명을 좀 뽑을게요. 네. 자, 데이비드 잭슨 대 디온테 버튼. 이게 좀 어려운 게 데이비드 잭슨은 포인트 가드가 아니에요. 슈팅 가드고, 디온테 버튼은 뭐 슈팅 가드도 할 수 있고 스몰 포워드까지도 가능한.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저랑 잘 맞는 선수 과연 누굴까? 저는 데이비드 잭슨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비드 잭슨 대 제랄드 워커. 그래도 저는 데이비드 잭슨 하겠습니다. 오. 이게 제럴드 워커 같은 경우는 저랑 좀 유형이 비슷해요. 그래서 뭐 물론 같이 시합을 뛰면 뭐 엄청난 시너지 효과는 나겠지만, 그래도 제가 데이비드 잭슨을 뽑은 건 이 선수의 슈팅력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입니다. 인정. 자, 마지막 그럼 데이비드 잭슨 대 버나드 블런트. 버나드 블런트. 근데 이 선수랑은 시합을 뛰어보진 않고 제가 이제 보기만 했었어가지고 네. 데이비드 잭슨 하겠습니다. 이야. 네. 데이비드 잭슨을 뽑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슈팅력이죠. 네. 슈팅력 하나만큼은 정말 타고났고요. 음. 막을 자가 없었으니까 챔피언전에서 정말 이 선수 못 막아서 졌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에런 헤인즈 대 크리스 윌리엄스. 아, 엄청 센데요. 에런 헤인즈 같은 경우는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 또 굉장히 영리한 선수, 속공 가담도 굉장히 잘하고 미들슛도 굉장히 뛰어나고 거의 장수용병. 크리스 윌리엄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양동근 감독의 모자란 부분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제가 만약에 같이 뛴다 그렇다면 에런 헤인즈죠. 핀 마이클 대 찰스 밀랜드. 피마이클은 뭐 저랑 같이 했던 외국인 선수고, 찰스 밀랜드 같은 경우는 KBL에 꽤 오래 있었죠. 이상민 감독하고 굉장히 호흡이 좋았습니다. 찰스 밀랜드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야, 저렇게 영악하고 영리하게 플레이하는 선수가 있을까.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핀마이클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농구를 너무 편하게 했어요, 이 선수 때문에. 그냥 갖다 주면 알아서 한 골입니다. 자, 다음 단테 존스 대 제라드 설린저. 아, 단테 존스. 안양 SBS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단테 신드롬. 제라드 설린저 역시 안양 정관장의 우승 청부사. 저 단테 존스랑 뛰어봤거든요. 그때 한중 올스타 때인가? 네. 이충희 감독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단테 존스의 페이드어웨이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제라드 설린저 정말 말 그대로 우승 청부사였어요. 그 플레이오프 때 잠깐 와가지고 그냥 다 엎어놓고 갔습니다. 네. 그냥 우승을 차지해버렸잖아요, 정관장이. 이 두 선수 다 임팩트는 너무 셌었는데 그래도 제가 같이 뛰어보고 싶은 선수는 단테 존스입니다. 단테 존스가 저를 유일하게 국내 선수 중에 인정을 했습니다. 너는 뭐 더 나중에 뭐 좋은 데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NBA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단테 존스가 저를 인정해 주니까 저 기분이 너무 좋고. 다음 조니 맥도웰 대 마커스 익스. 맥도웰 대 마르커스 익스. 이거는 팬들 사이에서 이제 논란이 돼요, 항상. 우와. 맥도웰이 역대급 용병이냐, 마르커스 익스가 역대급 용병이냐. 맥도웰 선수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이제 현대다이넷, 그때 당시에 현대다이넷이랑 연습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키가 한 193 정도 되는데 저 처음에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 몸이 제 거의 2배, 어깨가 거의 막 이만하고 딱 맞네. 지금 이 정도 어깨 넓이가. 정말로. 이 앞뒤로도 엄청 두껍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비교하지? 그냥 일반 사람이 한 요 정도면 맥도웰은 한 이만했어요. 코수염 이렇게 딱 있고, 아, 저 선수는 농구할 몸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럭비 이런 걸로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상체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몸싸움을 같이 할 선수가 없었죠. 연습 게임을 뛰었는데 우리 국내 선수들이 그냥 다 튕그러져 나갔어요. 그때 이제 신선우 감독님이 이제 그 조니 맥도웰을 이제 뽑을 때 이상민 감독하고의 이제 피켄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뽑으신 것 같은데 막을 수가 없었죠. 예. 상민이 형처럼 이렇게 패스 잘하는 가드를 만나서 역대급 듀오죠. 하지만 저는 당연히 마르커스 익스, 제 친구, 고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친구를 배신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르커스 익스 손을 들어줘야죠. 네. 자, 다음 아이라 클락 대 제스퍼 존슨. 이 두 선수는 저랑 다 같이 했던 외국인 선수들입니다. 항상 물어봐요, 팬들이. 가장 재밌었던 시즌이 언제냐. 저는 아이라 클락과 안드레 브라운이랑 함께한 시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라 클락도 뭐 덩크 머신이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주면 그냥 다 덩크니까. 그리고 제스퍼 존슨 선수. 이 선수는 이제 원래 KT의 이제 전창진 감독의 부름을 받고 이제 뽑혔던 용병인데 농구 굉장히 영리하게 했어요. 몸은 막 그런 농구 선수 몸은 아닌데 되게 뚱뚱하고 막 뒤뚱뒤뚱 거리면서 뛰었어요. 근데 이 왼손 슛 하나만큼은 정말 정확했어요. 제가 이제 삼성에 있을 때 제스퍼 존스랑 이제 같이 했었는데 야, 이 선수 진짜 농구 영리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가장 즐겁게 농구했던 아이라 클락을 보겠습니다. 자, 마킨 챈들러 대 리카르도 포엘. 마퀸 챈들러도 이제 안양 SBS 시절에 굉장한 득점력을 가진 선수였죠.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주희정 감독하고 호흡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리카르도 포엘, 포주장 맞나? 전자랜드 시절에 정말 계속해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시킨 장본인. 이 선수도 왼손잡이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 다재다능했고 굉장히 인상이 무서웠죠. 하지만 국내 선수들하고는 굉장히 돈독하게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두 선수 중에 저랑 잘 맞을 선수를 뽑자면
당연히 마킨 챈들러죠. 네. 다음은 데이본 제퍼슨 대 아이반 존슨. 이 두 선수는 외국인 선수들을 대표하는 꼴통들이었죠.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하지만 농구 실력만큼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았던. 데이본 제퍼슨이 LG가 정규리그를 처음 우승하는데 일조한 선수고요. 아이반 존슨 같은 선수는 기량이 우리나라에 와서 갑자기 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 NBA 애틀란타인가에 입성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반 존슨 선수는 저도 같이 시합을 뛰어봤지만 진짜 무서웠어요. 옆에 가기 싫을 정도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풍기는 그 기운이 야, 저 선수랑 부딪혔다가는 진짜 뼈도 못 추리겠구나. 결국에는 둘 다 퇴출됐죠. 하지만 그래도 같이 뛰는 선수 중에 정말 저랑 잘 맞을 것 같은 아이반 존슨 하겠습니다. 자, 포드 부분 한번 네. 가볼게요. 에런 헤이즈 대 핀 마이클. 핀 마이클 해야죠. 핀 마이클 대 단테 존스. 핀 마이클을 하고는 한번 뛰어봤으니까 단테 존스를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단테 존스 대 아이라 클락. 단테 존스 하겠습니다. 단테 존스 대 마킨 챈들러. 단테 존스 하겠습니다. 단테 존스 대 아이반 존슨. 단테 존스 하겠습니다. 이제 최종 단테 존스 대 마르커스 힉스. 힉스 하겠습니다. 영원한 제 친구. 힉스랑 헤어질 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근데 그때는 이제 국내 선수하고 이제 외국인 선수하고 헤어질 때 서로 인사를 거의 못 해요. 시즌이 끝난과 동시에 이제 선수들에게 이제 자유 시간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뭐 국내 선수들은 이제 알아서 다 집에 가는 거고, 외국인 선수들은 뭐 이태원에서 좀 놀다가 그때 이제 다시 미국으로 향하는 거라서 거의 뭐 마지막 인사를 못 했어요. 저는. 다음 시즌에 당연히 또 재계약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조차 못 했어요. 거기 왜 떠났어요? 그래서 소문에는 다 허리가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C형 간염이라서 뭐 다시 못 오게 됐다라고 그냥 언론에서 봤지, 뭐 이런 거를 제가 자세하게 막 구단에 물어보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페이스북이라는 거를 통해서 제가 우연찮게 힉스 선수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종종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힉스 선수가 고인이 되어가지고 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m가 넘어서 한국 프로농구에 못 들어온다? 너무 웃기죠, 여러분. 제가 자밀 와킨스 선수랑 시합을 뛰어봤어요. 크리스 랭 선수는 블로킹도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정규리그 우승을 했어요. 한번 이 선수들과 다 같이 앉아서 만찬을 한번 즐기는 그런 영상도 찍어보고 싶습니다.